손매남 박사의 뇌 정신 건강.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시고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 교수이신 손매남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셨죠? 아유, 여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름이 이제 끝자락입니다. 네, 다 지나갔습니다 벌써. 예. 8월이 다 갔으니까요. 네. 네. 우리가 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요. 뇌에 대해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뇌에 대해서 공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느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네. 어떻게 상담하면 좋을까?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주제가 변연계입니다. 네. 변연계. 예. 변연계의 문제. 우리 프로그램을 꼭 챙겨 들으신 분들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처음 네. 듣거나 또 잠시 잊은 분들을 위해서 변연계를 먼저 소개해 네. 주시죠. 이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거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편도라고 하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네.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기억과 관계가 되는 해마,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때는 이제 우리가 나이 드시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린다든가 기억장애가 걸린다든가 이제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편도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내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다 담당하고 오늘 말씀을 들려는 우울을 담당하고 네. 또 어떤 정신병리의 기초를 이루어주는 아주 그 두 부분이 바로 이 변연계 안에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다룰 거 좀 많이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변연계와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나요? 변연계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의 그 정서 자태를 이렇게 그 상태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건 이제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막 짜증을 부리고 이제 변덕을 부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보는 임상형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평정심을 쉽게 깨뜨리는군요. 예.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모든 것을 이제 부정적인 사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고요. 감정도 이제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오게 되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부정적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자기 환경, 세계 그리고 또 미래까지 이제 부정하는 경우가 다 있죠. 그래서 이제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렇게 심각한 데까지 이르는 예, 그렇죠. 이제 네. 급성으로 갔을 때는 이제 크게 이제 뭐 자살 위험도 있습니다. 이게 변연계 이상일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변연계가 이제 담당하는 게 수면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제 성적 반응이 이제 감소가 된다든가 누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죠. 이제 네.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고 혼자 격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막 근심하고 침울하고 이제 정서적으로 경직돼 있고 짜증을 부리고 그리고 이제 옆 사람들과 이제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가 혼자가 있으니까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불안장애로 이제 취급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의사가 판단할 든지 아니면 상담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본인들이 직접 하면 안 돼. 예. 예. 저희 아들은요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이런 말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대인기피증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불안장애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실제 우리가 상담상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상담자라든가 전문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 아들은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변연계 이상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체크리스트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변연계가 이제 이상이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에요, 사실은요. 네. 그 이제 체크리스트가 다 이제 우울증의 체크리스트나 다름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제
슬픔을 느낀다든가 뭐 침울하당. 그러니까 아주 자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자주 그런 거. 아니 어쩌다 한번 그러는 건 괜찮은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그 내 아내라든가 자녀라든가 이제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우울감은 2달까지는 봐줍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우울증은요 2주예요. 네. 2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족 아주 1차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는 그 충격이 심해지니까 2달까지는 그건 우리가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예, 예. 하나로 봐주는 거죠. 예, 그런데 네. 이제 이제 일반적인 일로 상실감이 있어가지고 우울증이 올 때는 이제 2주가 걸렸을 때 우리가 진단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변형계 활동하고 이제 연관이 됐습니다. 변형계가 이제 과잉 활성화되면 이렇게 부정적인 경향이 있고요. 이제 아무 힘이 없어요. 활력이 이제 없고요. 그리고 짜증이 나고 어떤 흥미, 다른 사람이라든가 미래에 대해라든가 이런 희망이나 어떤 흥미가 없어요. 자기가 뭐 테니스를 좋아했는데 테니스 칠 마음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무력감이 온다든가, 불만족이라든가 지루함이 온다든가, 과도한 또 죄책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점장이 와서 그래요. 아니 우리 직원이 한 분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었는데 자기한테 왔더라는 거예요. 아 그때 나를 잘 돌봐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서 옛날 일인데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하면서 감사 표현을 하고 갔는데 결국 그 친구가 1주 안에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죄책감이 우리가 컸던 거군요. 예, 이제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올 수가 있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또 일어나고요. 그럴 때니까 이 변형계가 과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울고 싶다든가 또 흔히 남들은 다 재미있다고 그러는데 자기한테는 흥미가 없고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수면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없을 수도 있고 아주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과잉으로요. 수면의 변화, 식욕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자존감이 낮습니다. 일단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이제 자존감이 낮고 또 무슨 그 냄새라든가 어떤 향기 이런 것들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망증이 자주 있고요.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심하다 그러면 이제 심층 변형계가 과잉 활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 뇌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도 이제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고 있는데요. 예. 긴 시간은 아닌데 짧게 잘라서 예.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심층 변형계가 과잉 활성화되면 이제 결국 이게 가장 우울증에 아주 가장 밀접한 연관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뇌 안에서 이제 그 가장 원인론적인 것을 얘기를 한다면은 물론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외형적으로는 일어나지만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노르에피네프린이 이제 결국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이 변형계가 과잉 활성화됩니다. 그럼 과잉 활성화되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다든가 변형계가 과잉 활성화됐다든가 이렇게 모든 사건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를 우리가 없애야만이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제 병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분노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할 때 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울하고 불안스러웠던 사고들을 갖다가 우리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사고들을 갖다가 우리가 결국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주는 연습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우리가 예. 인지치료하면서 꼭 하는 말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불행해.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인을 또 이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바라보는 미래까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치료하는 것이 이제 심리 상담에서는 인지 치료거든요. 그 사고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항상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제 우울증에 걸렸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긍정적인 이렇게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예, 만나는 예. 거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잘 만나지 말고. 예예. 성경에도 그랬죠. 분을 내는 자와 동행하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분이 옵니다. 제가 예화가 많거든요. 근데 참 네. 그런 예화가 또 많습니다. 예, 근데 자 우리가 유대 관계를 강화시킬 때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요 긍정적인 사람들을 갖다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냐 신체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을 하면은 뭐가 좋냐? 바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요,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신체 운동처럼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요, 같이 이제 운동을 같이 해주는 사람. 또 혼자 사신 분들도 있죠. 예를 들면 남편이 갑작스레 사망을 해가지고 깊은 우울증에 걸렸다든가 그러면은 가까운 아주 사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친구가 돼가지고요. 아침에 햇빛을 쬐면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가 그러면은요, 그게 치유제입니다. 네. 아주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또 하나 무엇을 기억을 하는 거지, 부정적인 것을 기억하지 말고요. 항상 좋은 추억들 있잖아요. 네. 좋은 추억들을 노트에다 써봐요. 이렇게. 써보는 거. 예. 그래서 네. 써봐가지고 그 추억에 그걸 갖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요. 사람을 만날 때도 생각할 때도 글을 쓸 때도 항상 긍정적인 네네. 것에 초점을 맞추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네.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손매란 박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무연구원 주임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 손매란 박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혹시 상담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1069로 문자 메시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보내주시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정보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